준혁이 미형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올렸습니다.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이 전해졌어요. 여전히 두근거리네요. 저도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준혁이 미형의 입술에 천천히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감촉이었어요. 미형이 준혁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그의 그곳에 닿자 준혁이 작게 숨을 쉬었어요. 딱딱해요. 당신 때문에 더 딱딱해지는 것 같은데요. 미영의 드레스 지퍼가 천천히 내려졌습니다. 하얀 어깨가 드러나자 준혁의 호흡이 거칠러졌어요. 아름다워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상상하셨나 봐요. 매일 밤요. 미영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준혁은 미영의 목덜미에 입맞춤을 했어요. 은은한 향수와 따뜻한 체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손이 미영의 허리를 감쌌어요.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몸매가 정말 나이가 믿어지지 않아요. 관리 열심히 했거든요. 이런 나를 위해서 미영이 준혁의 등에 손톱 자국을 남겼어요.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줄 몰랐어요. 원래 이래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며 서로를 갈망하는 격렬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노래방 도우미와 성공한 건설업계 사업가. 20년 전 형수와 시동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6개월 전 강남의 한 노래방에서 시작됩니다. 어둠이 내린 강남의 한 노래방 건물에서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거래 정말 대박이었잖아요. 한잔하면서 축하해야죠. 강준혁은 젊은 후배 민수의 성화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55세의 나이에도 단정한 양복 차림이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중견 사업가였습니다. 그냥 1시간만 있다가 가자 노래방 복도를 걸으며 준혁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20년간 이런 곳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거든요. VIP 룸 문이 열리고 도우미를 부르겠다는 민수의 말에 준혁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난 괜찮다. 너만 불러. 하지만 민수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10분 후 룸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만들어 드릴게요.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준혁의 위스키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고개를 천천히 들어보니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박미영이었습니다. 형수의 전 아내였던 45세가 된 그녀는 20년 전보다 더욱 성숙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어요. 미영은 준혁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갔지만 곧 차가운 미소로 바뀌었어요. 준혁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많이 달라지셨어요. 준혁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민수가 분위기를 눈치채고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피했어요. 미영은 자연스럽게 준혁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팔에 스치자 준혁의 숨이 깊어졌어요. 형수님이 어떻게 여기에? 준혁이 말을 흐렸습니다. 10년 전 형이 사업 자금을 빼돌려 투기에 실패하면서 절여냈고 그때부터 25살부터 35살까지 10년간 마음속으로 사랑했던 형수 미영과도 연락이 끊어졌던 것을 떠올렸어요. 놀라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영은 자연스럽게 준혁 옆자리에 앉으며 다리를 살짝 꼬았습니다. 소식은 들었어요. 건설회사 크게 성공하셨다고. 정말 대단하세요.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팔에 스치자 준혁의 숨이 깊어졌어요. 준혁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아직 안 했어요. 성공하신 분이 왜요? 외로우시겠어요. 미영이 몸을 살짝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진한 장미 향수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준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형수인 당신을 사랑해서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냥 인연이 없었나 봐요.
미영이 준혁의 무릎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바지 위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왕 만난 김에 외로우시면 제가 동반자 역할을 해드릴까요? 준혁이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과 달라진 것은 눈가의 작은 주름과 더욱 깊어진 여성의 향기였어요. 정기적으로 만나실래요? 한 달에 300만 원이면 돼요? 뭘 해준다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반자 역할이요. 외로우시잖아요. 저도 생활이 필요하고요. 미영의 손이 준혁의 손등을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진한 장미 향수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가끔 이렇게 술도 마시는 거죠. 준혁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거절해야 할 제안이었지만 2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났어요. 계약서도 써드릴게요. 깔끔하게 정리하죠. 미영이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쥔 그녀의 손가락이 가늘고 아름다웠어요. 준혁 씨는 어떠세요? 미영이 몸을 살짝 기대며 물었습니다. 깊게 파인 원피스 사이로 하얀 피부가 드러났고 준혁은 시선을 돌릴 수 없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그럼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종이에 번호를 적어주며 유혹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20년 전 그가 기억하던 순수한 미소와는 전혀 달랐어요. 민수가 돌아왔을 때 미영은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왜 그래요? 준혁은 주머니 속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준혁은 여전히 미영이 적어준 번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목요일 저녁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형수님. 준혁입니다. 전화 너머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님이라니. 이혼한 지 10년 됐는데. 그냥 이름 불러요. 미영이라고. 그럼 생각하신 끝난 거예요? 네,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죠. 그럼 토요일 저녁 7시 롯데 호텔 레스토랑에서 뵐까요? 토요일 저녁 준혁은 30분 일찍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계속 났어요. 7시 정각 미영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노래방에서의 화려함과는 달리 품격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영이 자리에 앉자 은은한 향수가 퍼졌어요. 준혁은 메뉴를 들여다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어서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계약은 계약이에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조건이었어요. 그럼 해보죠의 식사가 나오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형은 어떻게 지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사업 망하고 술에 빠져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죠. 미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미안해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지난 일이에요. 준혁 씨 잘못도 아니고요. 미영이 와인을 홀짝 했습니다. 붉은 입술에 와인이 살짝 묻었어요. 그런데 왜 그 일을? 준혁이 말을 흐렸습니다. 생계 때문이에요. 별다른 기술도 없고 나이도 있고. 그나마 이 일이 괜찮더라고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준혁은 그 안에 숨은 아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손목은 어쩌다가 준혁이 미영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상처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미영이 재빨리 손을 빼며 소매로 가렸어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식사 후 택시를 타고 미영의 집 방향으로 향했어요. 미영이 창밖을 바라보다 준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피곤하네요. 준혁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녀가 잠든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깨우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기와 따뜻한 체온이 좋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말에 미영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머, 미안해요. 잠깐 졸았나 봐요. 괜찮아요. 미영이 택시에서 내리며 뒤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그리고는 준혁의 뺨에 살짝 입맞춤을 했어요. 준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며 준혁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미영과의 만남이 없으면 불안해졌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미영 생각이 나면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비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가 준혁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다른 손님들과도 만나고 있었어요. 준혁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갑작스럽게 미영이 보고 싶어진 준혁은 택시를 타고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현관에서 벨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영 씨 안 계신가요? 마침 들어오시던 옆집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아, 아까 남자분이랑 나가시던데요. 1시간 전쯤 위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분이요? 네, 정장 입은 중년 남성분이었어요. 준혁은 아파트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미영의 퇴근 시간을 계산해서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밤 10시, 11시, 12시. 추운 12월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준혁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미영이 나타났어요. 혼자였습니다. 준혁 씨 왜 여기 계세요? 미영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 남자는 누구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객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미영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고객?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서야 현실이 느껴졌어요. 화난 거예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돌아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영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생각 없이 말한 것 같아요. 미영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집에 올라가실래요? 차라도 한 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지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괜찮아요. 준혁이 작은 소파에 앉았어요. 미영이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정말 그냥 식사만 하고 온 거예요. 상관없어요. 당신 일이니까. 준혁이 쓰게 웃었어요. 상관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미영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아픔을 읽을 수 있었어요. 준혁 씨. 미영의 손이 준혁의 손을 덮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준혁은 미영과 만나기 위해 노래방 근처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호텔 로비에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텔 입구에서 미영이 다른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그 남자가 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준혁의 이성이 순간 사라졌습니다. 미영 씨, 큰 소리로 부르며 다가갔어요. 준혁 씨, 어떻게? 미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준혁이 그 남자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아, 저는 손님이에요. 인사만 하고 있었어요. 미영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다른 남자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자리를 떠났어요. 준혁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창피해 죽겠어요. 미영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럴 거면 그냥 끝내요. 미영이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준혁이 미영의 손을 붙잡았어요. 미안해요. 처음 이런 감정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하나 제안할게요. 네, 노래방 그만두고 다른 남자들 만나지 말아요. 돈 줄게요. 준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한 달에 800만 원이요?
전속 계약이니까 미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준혁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좋아요. 그럼 제 집에 가요. 얘기 좀 해요. 미영의 제안에 준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미영의 집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미영이 와인을 따라 주었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렇게 앉아서 대화해 보고 싶었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요. 저 기억해요. 준혁 씨가 저를 보는 눈이 특별했거든요. 눈치채셨구나. 여자는 그런 거 다 알아요. 미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형수였으니까요. 준혁이 와인을 홀짝였습니다. 지금은 형수가 아니에요. 미영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손목 상처 궁금해요. 준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미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남편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예요. 가늘고 긴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준혁이 미영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아파요? 이제는 안 아파요. 준혁이 그 상처에 살며시 입맞춤을 했습니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혁 씨.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미영의 향기와 체온이 준혁을 감쌌어요. 준혁의 손이 미영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부드러운 피부의 감촉에 숨이 깊어졌어요. 20년간 당신을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미영이 그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20년 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미영이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어요. 잘 잤어요. 네,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며 준혁과 미영의 관계는 안정되어 갔습니다. 미영은 노래방 일을 그만두고 준혁과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밤 미영에게 무서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영아, 내 목소리 들리냐? 전 남편 준수의 목소리였어요. 왜 전화해요? 동생이랑 잘 지내고 있다며? 참 재미있네. 준수의 목소리에 술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모르는 척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영은 불안해졌어요. 준수가 준혁과의 관계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준혁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미영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준수가 나타났습니다. 문 열어. 미영아. 가세요. 이혼했잖아요. 문 안 열면 부숴버린다. 미영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술에 취한 준수가 들어오며 미영을 밀쳤습니다. 내 동생이랑 잘 놀고 있구나. 아무 일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준수가 미영을 때렸어요. 미영이 넘어지며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하지만 준수는 계속 폭력을 휘둘렀어요. 미영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웃이 신고해서 미영은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준혁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것만 알고 있었어요. 3일 후 준혁은 우연히 병원에서 미영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직원의 문병을 갖다가 복도에서 미영의 친구를 만난 거였어요. 미영 씨가 입원했어요? 네, 3일 전부터요. 준혁은 급하게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미영 씨, 미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혁 씨, 왜 왔어요?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왜 연락 안 했어요? 걱정됐잖아요. 죄송해요. 누가 이런 짓을.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남편이에요. 형이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네, 남편입니다. 준혁이 대답했어요. 미영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준혁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돈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 진짜로 좋아해요. 미영이 울먹이며 고백했어요. 계약은 이제 끝이에요. 사랑해요. 준혁이 미영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깊고 간절한 키스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준혁의 약속에 미영은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미영이 퇴원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준혁의 조카 민우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카페에서 다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우는 즉시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삼촌이 형수랑 만나고 있어요.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죽기 전에 이런 꼴을 보다니 준혁의 어머니가 쓰러질 뻔했어요. 80세의 어머니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친척들이 비상회의를 열었어요. 형수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집안 망신이다. 모든 가족들이 준혁을 비난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이사회에서 준혁의 사생활이 논의됐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한편 미영에게도 협박 전화가 걸려왔어요. 돈 받고 떠나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 미영은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미영은 어려운 결심을 했어요. 여보세요? 준혁 씨, 오늘 시간 되세요? 전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에서 조용한 곳으로요. 저녁 7시 한강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미영의 얼굴은 며칠 사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영은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강물만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우리 이별해요.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저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했는데 언젠가부터 진짜로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기적으로 그랬나 봐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준혁 씨가 저 때문에 모든 걸 잃고 계시잖아요. 가족들하고 등지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요. 어머님이 밥도 안 드신다면서요? 충격받아서 쓰러질 뻔했다고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저 때문에 준혁 씨가 효자에서 불효자가 됐어요. 성공한 사업가에서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이 됐고, 미영 씨, 준혁 씨를 사랑한다면서 정작 준혁 씨 인생은 망치고 있었네요. 미영이 고개를 떨궜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겠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놓아줘야 하는 거겠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거절했어야 했는데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20년 전부터 저를 좋아해 주신 걸 알면서도 이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나쁜 여자예요. 형수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람들 말이 다 맞아요. 미영이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그만해요. 준혁 씨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세요. 저는 없던 사람으로 생각해 주세요. 미영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미영 씨, 준혁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어요. 전 상관없어요. 가족도, 회사도, 다른 사람들 시선도. 안 돼요. 미영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발, 이게 마지막 부탁이에요. 저를 놓아주세요. 미영이 뒤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들을 반대하고 있다는 현실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준혁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미영과 이별한 후 준혁은 매일 빈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장님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편 미영은 친구 수진과 카페에서 만나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헤어진 거야? 응, 이게 맞는 것 같아. 미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돈 많은 남자였는데.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수진이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니까. 그럼 뭐 때문이야? 진짜 좋아했어. 그래서 더 놓아줘야 하는 거고. 미영의 고백에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나이가 뭐야? 진짜 사랑이면 어떤 관계든 상관없잖아. 하지만 미영의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혼자 여행이라도 가야겠어. 미영은 친구에게 말했어요. 어디 갈 거야? 제주도에서 며칠 혼자 있어 볼게. 그리고 며칠 생각한 미영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준혁은 매일 미영에게 문자를 썼어요. 읽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거든요. 미영 씨, 오늘도 당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니 모든 것이 의미가 없네요. 그리고 준혁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를 유능한 후배 민수에게 넘기고 조용한 곳에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했지만 준혁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때야.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라도 준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미영이 제주도에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바로 준혁의 카페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그가 카페를 열었다는 소식을 봤거든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미영 씨, 커피 한 잔 주세요. 미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준혁이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신 미영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맛없어요. 아직 서툴러서. 준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실게요. 평생 미영의 말에 준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 인생이니까. 두 사람은 카페에서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했어요. 미영은 준혁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 둘이면 충분해. 준혁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서빙을 하고 준혁이 커피를 내렸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부러워했어요. 사장님, 부부 정말 다정하세요? 부부는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살고 있어요. 준혁이 수줍게 대답하면 손님들이 웃었어요. 그럼 더 멋있네요. 연인 같은 부부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행복해요. 미영이 준혁의 팔에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저도요.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 20년간 당신을 그리워만 했는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다니.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어요. 6개월 후 두 사람은 카페 간판을 미영 카페로 바꿨습니다. 제 이름을 걸어도 돼요? 당연하죠. 당신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카페니까. 카페는 날로 번창했고 두 사람의 사랑도 깊어져 갔어요. 젊은 연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여전히 설레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준혁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준혁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커피 한 잔 줘라. 80세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영이 직접 커피를 내어드렸습니다. 맛있네. 어머니가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행복해 보이는구나. 어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됐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날부터 가족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카페에서 젊은 연인들을 보며 미영이 말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사랑했나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준혁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 두 사람은 여전히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카페 창가에서 손을 맞잡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손님들은 저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준혁과 미영은 세상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